3교시 할게요. 예제 2-10번의 사채 내부걸 해볼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1차 시험 기준으로 사채 내부거래가 나오면은 이거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어렵기도 하고요. 사채 내부거래는 그 문제 풀 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일단 사채 내부거래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요령 알려드릴게. 일단은 1년 말, 2년 말 비집의 지분 잔액을 구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비집의 지분이 이렇게 처음에 41만 원이잖아요. 요거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을 것들 비집액에서 단계순이만큼 증가하지. 근데 이거는 요 표를 완성하면은 바로 튀어나오니까 네 나중에 구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뭐부터 요 41만 원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1만 원 구하는 거. 참고로 저 41만 원의 비집의 지분은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비례적 지분이니까 일단은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부터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요령. 엑슬련 초 주 지배는 주 종속의 보통 주식 80%를 200만 원에 취득하여 지배력 획득했고요. 지배력 획득을 현재 주 종속의 자본은 납입 자본 80만 원, 이익여금 60만 원이다. 요 부분.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 가치 140만 원이다. 요거 구했고 그 다음에 요 표를 봐요. 기계에서 20만 원, 재고에서 30만 원, 토지에서 15만 원 합계 장부 가치와 공정 가치 차이 65만 원이 있네. 그럼 140만 원에 공정 가치 차이 65만 원은 205만 원. 요게 순자산 공정 가치예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205만. 그래서 지배력 획득을 현재 비지배 지분 얼마?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지배 지분율 20%에서 41만 원. 바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순자산 공정가치 205만 원 구해놨는데 요거 가지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 일단 여기 보시면은 최초 인식한 영업권이 36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 영업권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 영업권 손상차손이 얼마인지 나오겠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염가매수 차익이 나면은 염가매수 차익은 이런 식으로 지배회사에 플러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회계 처리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회계 처리 안 하고도 염가매수 차익이 혹시라도 나면 얼마인가 아니면은 영업권이라면 그 영업권이 얼마인가 요거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 36만 원 빠르게 구하는 요령도 보여드릴게요. 자, 영업권 36만 원이 나온 이유는 순자산 공정가치 비례적 지분보다 돈을 더 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잘 봐요. 우리 회사는 종속기업 주식을 200만 원에 취득했어요. 요거를 순자산 공정가치 비례적 지분이랑 비교해봐요. 그래서 요거 구해내는 거예요. 비지배 지분 구할 때도 요거 필요하고 영업권 구할 때도 이거 필요해요. 순자산 공정가치가 205만 원인데 우리 회사는 요거에 80% 샀잖아요. 그러니까 순자산 공정가치 비례적 지분은 205만 원 곱하기 80%에서 164만 원이요. 순자산 공정가치 비례적 지분이 164만 원인데 그걸 200만 원을 태워 36만 원 더 냈네. 영업권 36만 원이다.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일단 요거 구해놓고 만약에 엑슬 연말 영업권의 회수 가능액이 25만 원이다 그러면은 손상차손 11만 원이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지. 만약 우리 회사가 종속기업 주식을 200만 원이 아니라 한 150만 원 정도에 샀다라고 쳐봐요. 그럼 손자산 공정가치 비례적 지분보다 14만 원 싸게 샀으니까 14만 원 염가 매수 차익이고 요 14만 원만큼은 여기서
플러스 14만 원 하면 되겠다. 바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종속기업의 지배력 획득 현재 순자산 공정가치 요거 잽싸게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똑같고 사채 내부 거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에 있네. 주 지배가 발행한 사채를 주 종속이 X년초 취득하여 A씨 금융자산으로 인식했어요. 지배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종속기업이 샀네. 근데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자기 사채를 취득한 거고 자기 사채 취득은 뭐다? 사채를 상환한 것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정을 해야 돼요. 지배기업의 사채는 X년초 장부 금액이 95,198이고요. 유효이자율은 12%예요. 그 다음에 종속은 요거를 A씨 금융자산으로서 97,566에 취득했는데 유효이자율이 11%예요. 요거 조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배기업이 연결 조정 분기하기 전에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요거부터 한번 싹 그려봐요. 지배기업의 사채는 95,198인데 장부 가치가 얘한테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이 12%래요. 그럼 첫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 11424 인식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액면이자 10만 원이요. 액면이자 만 원이요. 만 원 빠지니까 장부 가치가 9662.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얘가 12%. 두 번째 이자 수익 11594. 이자 비용이지? 이자 비용 11594. 여기서 만 원 빠지면은 98216.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자 비용을 둘로 쪼개 볼게요. 요 이자 비용은 1년 동안 발생하는 미지급 이자가 만 원이고 1424는 뭐예요? 사채의 상각원가 증가예요. 참고로 9662는 95198 더하기 142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비용도 둘로 쪼개보자면은 미지급 이자 만 원에 1594 사채의 상각원가 증가다 이러면 된다. 참고로 요 98216은 95198 더하기 1424 더하기 1594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연결 조정 분기하기 전에 지배기업은 이런 식으로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기업은 요거를 A씨 금융자산으로서 97566에 취득해가지고 11%로 유효이자법 적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속기업이 인식했던 이자 수익이 97566 곱하기 11%에서 1732. 그 다음에 여기서 만 원 빠지니까 A씨 금융자산이 98298 돼 있고 그 다음에도 11%. 두 번째 해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수익 1813. 그 다음에 X년 말에 빼기 만 원 하니까 A씨의 장부 가치가 99111.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자 수익을 둘로 쪼개 볼게요. 요 중에서 만 원은 1년 동안 미수이자가 발생하는 거고요. 732원은 A씨 금융자산의 상각원가 증가. 그 다음에 얘도 1년 동안 발생하는 미수이자가 만 원이고 813원이 A씨 금융자산의 상각원가 증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밑잡아 하는 것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요거를 안 하고서 답을 내기에는 우리의 뇌의 성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 그럼 요거 X년 초 기준의 연결 조정무게 해볼게요. 일단 연결 실체 입장에서는 사채와 A씨 금융자산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채에 해당하니까 사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해볼게요. 먼저 사채 95,198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AC 금융자산도 97566 제거하고 또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장부가치 95,198의 사채를 97,566에 상환한 거잖아요. 그럼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하네. 97566 빼기 95198 하니까 2368 상환 손실. 네, 그 다음 거. 지배기업이랑 종속기업이 각각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인식했잖아요. 내가 셀프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둘 다 인식했네. 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둘 다 제거하셔야 돼요. 이자 수익 1732. 이자 비용 11424. 양사가 인식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서로 달라서 대차가 안 맞거든요. 대차 맞춰야 되지. 어떻게 맞추면 될까? 잘 봐요. 먼저 지배기업은 X1년 초에는 95,198의 사채를 제거하면 되는 건데 X1년 말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X1년 말 사채 장부 금액은 9662이고 X1년 말 기준으로 연결 조정 분기할 때는 사채를 9662 제거해야 돼요. 근데 요 9662는 95198 더하기 1424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95198이 이미 제거됐으니까 1424 추가로 제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A씨도 볼게요. 자, A씨도 X1년 초 기준으로는 97566을 제거하는 건데 X1년 말 기준으로 A씨를 제거할 때는 98298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98298은 97566 더하기 730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97566이 이미 제거되었으니 얼마 추가로? 730이요. 추가로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때요? 대차 맞잖아요. 딱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연결 조정 분계도 해볼게요. 이렇게가 첫 해 X1년 연결 조정 분계고 두 번째 연결 조정 분계 도출해 볼게요. 이자 비용 11594와 이자 수익 1813 요거 제거해야겠다. 근데 대차가 안 맞네. 근데 X2년 말자로는 사채를 98216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98216은 95,198 더하기 1424 더하기 1594지.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은 작년에 연결 조정 분기한 거 그대로 재활용해 먹는 거고 보시면은 이미 요거 재활용하니까 사채가 15198, 95,198, 1424가 이미 제거되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제거하면 돼요. 1594만 추가로 더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의 사채 1594. 그 다음에 A씨도 X년 말 기준으로는 99111을 제거해야 되는데 근데 97566, 732, 98298이 이미 제거되었잖아요. 그럼 추가로 813만 더 제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차가 딱 들어맞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 조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도출하는 데만 진짜 한 5분 정도는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제가 결론은 1차에서는 이런 거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내부 거래 제거한 분계 여기다 넣을게요. 먼저 첫해 사채 19598 AC 97566 상환 손실 2368 그 다음에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둘 다 제거해요. 이자 수익 1732 이자 비용
11424 그 다음에 사채 1424 추가로 제거 AC 732 추가로 내고 이렇게 하니까 대차 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도 이자 비용 11594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813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사채 1594 추가로 제거 그 다음에 AC 813 추가로 제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연결 조정 분계 해볼게요. 문제 보니까 요 사채는 지배가 발행했던 사채를 종속이 취득한 거래요. 얘는 누가 거래를 일으켰다라고 봐요. 사채를 발행한 쪽이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효과는 싹 다 지배 쪽에서 조정을 하는 거다. 막 지배 종속 나눠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싹 다 거래를 일으킨 쪽에서 조정하는 거다. 얼마? 사채 상환 손실 2368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73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제거하는 거 11424 플러스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1676 나오네.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1813은 마이너스 11594는 플러스 781 플러스 뜨네요. 네, 이거 말고 더 없네. 그래서 2000X1년 지배기업의 당기손익은 60만원 빼기 1676 해가지고 598324 종속은 8만원. 그래서 지배기속 당기손익은 59만 8,324 더하기 8만원의 80% 네, 662324 나오고 비지배기속은 8만원에 20% 16,000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익잉여금 16,000원을 비지배 지분으로 그 다음에 X2년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은 50만 781 종속은 28만 지배기속 당기순이익은 50만 781 더하기 28만 원의 80%에서 724 781 그 다음에 비지배기속은 28만 원 20% 5만 6천 원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5만 6천 원을 비지배 지분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물음 2번 봐요. 물음 2번은 다 똑같은데 지배가 발행했던 사채가 아니라 종속기업이 발행했던 사채를 지배기업이 A씨 금융자산으로서 취득했다라고 쳐보재요. 그러면은 연결 조정분계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요거를 지배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에서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만 바뀌네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어지는 거는 좀 달라질 거고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요것만 칸 어떻게 바꾸면 돼요?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1676 플러스 781을 지배가 아니라 똑같은 거를 종속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2000X1년 지배기업의 당기손익은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컨닝 좀 할게요. 60만 원에 종속이 78324 지배기속이 662659 그 다음에 비지배기속이 78,324 20% 15,665
그래서 요거 15,665 B집에 15,665 이렇게 하면 되고 2000X년은 지배가 50만 원에 종속기업이 28만 781. 그래서 지배기속이 724625. 그 다음에 종속은 56,156. 그래서 이익영업금 56,156 B집에 56,156.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사채 1차에서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다. 그 다음에 91쪽부터 매출 채권이 있는데 요거는 1차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2차에서도 어쩌다가 한번 나오고 이거 푼다고 해서 다른 거 푸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14번 그 다음에 제5절에 연결 재무제표 기타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좀 다뤄볼게요. 먼저 예제 2-14번 X영년초 주지배는 주종속의 보통 주식 10%를 만원에 취득했다. 10% 샀네. 뭐예요 그러면은? FVPL 또는 FVOCI예요. 근데 먼저 물음 1번에서는 요거 FVPL로 분류했다고 치재요. 이번 문제는 종속기업 주식을 한 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 사서 FVPL 또는 FVOCI로 회계 처리하다가 추가로 취득해서 지배력 획득하는 경우 지배력 획득할 때까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이거 한번 알아보재요. 해볼게요. 먼저 10%를 만원에 취득 FVPL 만원 현금 만원 그 다음에 X 0년 말에 공정가치가 11,000원이에요. 그럼 FVPL 1,000원 당기손익으로 평가이익 1,000원 그러다가 2000X년 초 50%를 추가로 취득해서 60% 되었네. 지배력을 단계적으로 획득했어요. 근데 FVPL은 팔 때 팔더라도 뭐 한다면 팔아야 돼요? 공정가치 평가하고 팔아야지. 얘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FVPL 기존에 10%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 공정가치로 팔고요. 거기에 돈을 6만 원 얹어서 종속기업 주식을 샀다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팔 때 팔더라도 공정가치를 평가해야지. 만약에 X년 초 공정가치가 안 나왔으면은 0년 말과 똑같은 11,000원이다라고 치면 되는 건데 X년 초 공정가치가 1,800원이라고 제시했네. 그러면은 200원 까야지. FVPL 200원에 평가 손실 200원. 그 다음에 FVPL 1,800원. 요거에다가 현금 6만 원을 얹어서 종속기업 주식 78,000원에 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지배력 획득할 때까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할 때 종속기업 주식 얼마 제거해야 돼요? 78,000원을 제거해야 되는 거다. 그거는 다음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네. 잠깐만 X년 초 공정가치가 10%가 1,800원인데 50%를 6만 원에 사? 그럼 6만 나누기 5 하니까 10%당 12,000원씩에 샀네.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주식을 왕창 살 때는요. 공정가치보다 프리미엄 얹어서 급하게 살 때는 지배력을 급하게 획득하기 위해서 왕창 살 때는 공정가치보다 웃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거다. 아니면은 상대방이 급하게 팔 때는요. 공정가치보다 더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은 공정가치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지배력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지분이 크다면은 그때는 공정가치대로 거래되는 게 그게 오히려 우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똑같은데 FVOCI라고 가정을 바꿔봐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FVOCI 만원 현금 만원 그 다음에 X 0년 말 공정가치가 11,000원이에요. FVOCI 1,000원에
얘는 평가이익을, 기타 포괄손익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1,000원. 그 다음에 엑슬론초 얘도 FVOCI를 공정가치로 판 다음에 돈을 더 얹어서 종속기업 주식 샀다라고 치는 거예요. 얘도 팔 때 팔더라도 FVOCI니까 공정가치 평가하고 팔아야지. 해볼게요. FVOCI 11,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까고요. 평가 손실 200원을 기타 포괄손익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VOCI 1,800원에 현금 6만원 얹어서 종속기업 주식을 78,000원에 샀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FVOCI로 했던 FVP로 했던 종속기업 주식으로 인식할 금액은 똑같네. 그래서 연결할 때 78,000원에 종속기업 주식을 제거하면 되는 거다. 근데 엑슬론초 회계 처리 이걸로 끝나는 건가? 아니지. 지금 기본후 잔액이 800원 남아있잖아요. 근데 저 녀석은 직접 대체해야 돼요? 아니면 재분류 조정해야 돼요? FVOCI 지분 상품이었잖아요. 직접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이익 직접 대체니까 요거는 기본후 말하는 거다. 기타 포괄손익 아니에요. 요거를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까지 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예제 2-15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원래 40%를 보유 중이래요. 그럼 뭐 했을까? 지분법 했겠지. 그러다가 추가로 20%를 더 사가지고 종속기업 주식이 된 거예요. 자, 요거예요. 원래는 40%, 요거는 유의적 영향력, 연결 대상은 아니라 지분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다가 20% 추가로 사서 60% 된 거예요. 이때는 지배력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연결하는 것이 지분법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40%를 보유 중인데 지금까지 지분법을 여차저차 해가지고 관계기업 주식의 잔액이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을까? 관계기업이 기타 포괄손익 인식한 거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인식하잖아요. 관련된 기본후 잔액이 4만 원이래요. 그리고 20% 30만 원을 추가로 취득해가지고 지배력을 획득했대요. 그럼 요거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기업 주식 50만 원 어때요? 이제 제거해야지. 근데 관계기업 주식은 제거할 때 제거하더라도 공정가치 평가고 제거하나? 아니지. 왜? 관계기업 주식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분법 적용 대상이잖아요. 그대로 제거하는 거다. 잠시만요. 네, 관계기업 주식 50만 원을 그대로 제거해요. 근데 관계기업 주식을 팔 때 팔더라도 공정가치 평가 안 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장부가치대로 판단 뜻인가? 아니에요. 공정가치를 팔 거예요. 공정가치 평가 안 하고 공정가치대로 팔 거잖아요. 요거 공정가치로 팔면 얼마예요? 자료 보니까 40%를 보유 중인데 장부가치 50만 원이고요. 20%의 공정가치가 30만 원이지. 그럼 기존에 보유했던 40%의 공정가치는 얼마일까? 60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다시 우리 회사는 20% 추가를 30만 샀는데 이게 공정가치 일치하잖아요. 그럼 내가 보유했던 40%는 공정가치는 저거의 2배인 60만 원이겠지. 요 관계기업 주식을 공정가치로 파는 거예요. 요만큼 처분이익이 나겠네. 요 관계기업 주식을 60만 원 공정가치에 팔고요. 여기다가 현금 30만 원 더 얹어가지고 90만 원에 종속기업 주식을 샀다라고 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관계기업 주식이 장부에서 제거되었거든요. 그럼 누구도 제거해야 돼요? 요 기본우도 장부에서 제거해야지. 어떻게? 보니까 요 관계기업 주식 관련 기타 포괄손익이 관계기업의 FVOCI 지분 상품 공정화식 평가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치재요. 뭔 소리? 요거 직접 대체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기본우 4만 원을 이익여금 4만 원 이렇게 직접 대체까지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해설해 보시면은 요거를 제가 두 개로 나눠서 해놨거든요. 요 두 줄을 그냥 합쳐주세요. 합쳐서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책에 있는 거랑 요거랑 결론은 똑같은데 책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책에 있는 거 위에 있는 두 줄을 합치면은 요거랑 똑같아져요. 네, 그 다음에 물음 2번 봐요. 관계기업 주식 관련 기타 포괄손익이 관계기업의 FVOCI 채무상품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치재요. 그러면은 물음 2번은 그냥 여기서 재활용을 할게요. 물음 2.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은 윗부분 요거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밑에 있는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대체가 아니라 재분류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OCI 4만 원에 적절한 명칭의 당기 손익으로 해야 되니까 얘는 관계기업 주식 처분이익으로 재분류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였다. 다 똑같고요. 네, 직접 대체가 아니라 재분류 조정이다. 이것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 볼게요. 예제 2-16번의 추가 취득과 처분. 자, 여기서부터는 소유주 지분이 변동을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60% 샀다가 20% 정도 추가로 더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은 그것 때문에 지분율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회계 처리 알아볼게요. 참고로 소유주 지분이 변동하면은 이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1차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혹시라도 1차 시험에서 소유주 지분이 변동하는 케이스가 나온다면 풀면 된다 안 된다? 저는 풀지 말라라고 하고 싶어요. 그거 건드리는 순간 원가 관리 외에 두 개가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면은 예제 2-16번 풀어볼게요. 2000X년 초 주 지배는 주 종속의 보통 주식 80% 160주를 200만 원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 지배력 획득을 현재 주 종속의 자본은 납입 자본 30만 원, 기타 자본 50만 원, 이익여금 60만 원이다. 네, 일단은 연결 조정 문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지배력 획득을 현재 종속기업 자본부터 제거할게요. 납입 자본 3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자본 구성 요소, 기타 자본 50만 원, 그리고 이익잉여금 60만 원이요. 합의 140만 원이고요. 80%인 112만 원은 종속기업 주식이랑 상계치고, 그 다음에 28만 원 20%는 비지배 지분. 일단은 공정가치 평가 좀 해볼게요. 기장치는 공정가치가 20만 원 더 크고, 그리고 재고 자산은 30만 원. 그 다음에 토지는 15만 원. 합의 65만 원이고 65만 원에 80% 52만 원은 종속기업 주식이랑 상계치고,
그 다음에 20% 13만 원은 B집의 지분으로. 그 다음에 요 기기장치는 10년의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이니까 1년에 2만 원씩 감가상각을 통해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비 2만 원, 기계 2만 원. 그 다음에도 똑같이 감가상각비 2만 원, 기계 2만 원. 그리고 재고자산은 30만 원 차이 나는데 요거는 엑슬련 중 모두 판매되었대요. 그럼 엑슬련에 싹 다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토지는 아무 얘기 없으니까 팔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권 손상 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는 영업권 손상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 내부 거래 한번 반영해 볼게요. 먼저 2번 2000엑슬련 중 주 지배는 주 종속에게 원가 10만 원 재고자산을 15만 원에 판매했다. 자, 일단 뭐 해야 돼요? 내부 거래로 인한 매출 15만 원 제거하시고 매출 원가는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밀어 넣으시고요. 재고자산 구하는 게 쉽지. 얼마? 내부 거래를 통한 매출 총익 5만 원에 X 1년에 60%밖에 못 팔았네. 못판 비율이 40%예요. 또 재고자산에서 조정할 거는 내부 거래를 통한 매출 총익 5만 원에 못판 비율 40% 2만 원이에요. 나머지 13만 원을 매출 원가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 거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었으니까 반대 조정하고 마무리. 근데 요 내부 거래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판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배기업에서 조정해야 되는 내부 거래예요. 그 다음에 X년에 또 한 건의 재고자산 내부 거래 있네.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원가 5만 원짜리 재고를 6만 원에 팔았대요. 일단은 내부 거래로 인한 매출 6만 원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얼마? 내부 거래를 통한 매총이 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 못 팔았잖아요. 그럼 만 원에 10% 1,000원. 재고자산 1,000원 까고 (59,000원) 매출 원가. 얘는 종속이 지배에게 팔았으니까 종속에서 조정해야 되는 상향 내부 거래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반영을 해볼게요. 2000X1년 지배 종속의 단기 순위 각각 60만 원, 50만 원. (2000X2년이) 50만 원, 30만 원. 여기까지 빠르게 반영을 해볼게요. 감가상각비 2만 원은 매년 종속에서 그 다음에 30만 원의 매출원가 2000X1년 종속에서 싹 다 조정하시고 먼저 양가로 2번에 있는 내부 거래는 지배가 종속에게 팔아먹은 하향 내부 거래니까 집에서 조정해야지. 요걸 편의상 내부 2번이라고 할게요. 첫 해는 집에서 마이너스 2만 원. 그 다음에는 지배에서 반대 조정 플러스 2만 원. 그 다음에 3번 내부 거래라고 할게요. 요거는 종속에서 X년에 마이너스 1,000원이요. 그 다음에 내부 거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면은 X3년에는 종속에서 플러스 1,000원 하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은 2000X1년 연결 당기순이익 구해볼게요.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이 58만 원으로 조정되고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이 18만 원으로 조정되고 지배계속 당기순이익은 58만 원 플러스 18만 원의 80%. 네, 72만 4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B집에는 18만 원에 20% 3만 6천 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익여금 3만 6천 원을 B집의 지분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그리고 소유주 지분이 바뀔 때는 B집의 지분 잔액이 얼마인가 요거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X 연말 B집의 지분 잔액이 얼마인가 이거부터 좀 구해놓고 갈게요. 요거 합계네. 44만 6천 원이요. 그 다음에 X년 초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X년에 벌어지는 일. 물음 1번 봐요. 주 집에는 X년 초 보통주 20주를 30만 원에 추가로 취득하였다. 자, 여기서 이론 설명 하나만 할게요. 여기가 50%. 원래 우리 회사가 한 60%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 취득해서 70%가 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찔끔 처분해서 5% 처분해서 55%가 되었다고 쳐요. 소유주 지분이 바뀌는데 지배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본거래로 봐야 아니면 손익거래로 봐요? 자본거래로 봐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당기손익 같은 거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당기손익이 발생한 게 있으면은 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소유주 지분, 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유주 지분이 변동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본거래로 보니까 영업권 같은 거 지분율이 늘어나면 영업권 증가하고 지분율이 줄어들면 영업권 줄어들고 이럴까? 아니에요. 영업권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왜? 주주와의 자본거래니까. 일단 요걸 알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60%에서 한 30% 40%로 떨어져서 지배력을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요. 손익거래가 맞고 당기손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 근데 그런 거는 잘 나오진 않는다. 볼게요. 또 주 지배는 X년 초 보통주 20주를 30만 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그럼 이렇게 분계 때렸겠네. 관계기업 주식 30만 원, 현금 3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있던 거 200만 원에 30만 원 추가해서 관계기업 주식 잔액은 230만 원이에요. X년 말에는. 근데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종속기업 주식을 잠깐만 여기 하나 빼먹었다. 영업권 빼먹었네. 여기라도 해야겠다. 원래는 이 위쪽에 하는 게 모양새가 예쁜데 죄송.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종속기업 주식은 빨간 건 좀 지우자. 이렇게 200만 원 제거했지. 근데 X년 말에는 200만 원어치 샀으니까 200만 원 제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2000X2년에는요 230만 원 제거해야 돼요. 근데 200만 원이 이미 제거가 돼 있으니까 추가로 30만 원을 더 제거할게요. 그 다음에 B집에 잘 봐요. B집의 지분율이 원래는 20% 44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20주는 10%포인트지? 그럼 B집의 지분율이 20%에서 10%로 작아지네? 그럼 B집의 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 지배기업이 80에서 90% 되었잖아요. 20주는 10%만큼이에요.
그럼 B집의 지분율은 20에서 10%니까 B집의 지분은 어때요?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X일만 B집의 집은 요거 반토막 내야 돼요. 그래서 B집에 22만 3천 원 날려주세요. 이거 대차가 6만 7천 원 안 맞네. 요거 6만 7천 원 대차 안 맞는 거, 7만 7천 원이구나. 7만 7천 원. 요거 대차 안 맞는 거 당기 손익에 반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배력을 유지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보아 네, 요 손익은 다 자본에 반영이 돼요. 요거 기타 자본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중급팩에서 배웠던 것 중에 누구랑 유사한 성격이냐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이런 거랑 유사한 자본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00X2년 연결 단기 순이익 구해 볼게요. 요거 52만 원. 요거 27만 9천 원. 첫 해는 지배 지분율이 80%였잖아요. 두 번째는 지배 지분율이 90%예요. 또 두 번째 해 지배석 단기 순이익은 52만 원에 10% 플러스. 90% 플러스. 52만 원 플러스 27만 9천 원에 90%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771100 나오네. 그 다음에 B집의 계속 단기순이익은 27만 9천 원의 10% 27,900원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27,900원, B집의 지분 27,9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물음 1번 보시면은 2000X2년 집의 B집의 계속 순이익 물어봤는데 요거 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2000X년 말 B집의 지분 잔액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X년 말에 B집의 지분 잔액이 44만 6천 원이었는데 추가 취득함에 따라 B집의 지분이 반토막 났어요. 22만 3천 원. 여기서 시작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B집의 지분은 여기 또 2000X2 B집의 계속 단기순이익 27,910원 900원만큼 증가하네. 그래서 X년 말 B집의 지분 잔액은 22만 3천 원 더하기 27,900원 해가지고 25만 900원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가볼게요. 네, 물음 2번에서는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주 지배는 X년초 보통주 10주를 퍼센트로 치면 5%만큼이에요. 15만 원에 처분했다. X2년 연결 재무제표 표시할 다음에 금액을 구하시오. 자, 지배기업이 10주를 15만 원에 처분했네. 요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현금 15만 원 받고 종속기업 주식은 얼마가 제거될까? 우리 회사가 작년에 160주를 200만 원 샀잖아요. 200만 원 산 거에 16분의 1을 판 거지. 그럼 200만 나누기 16 하면 되겠다. 네, 12만 5천 원. 다시 요 12만 5천 원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회사가 작년에 160주를 2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중 10주 판 거지. 200만 원 산 것 중에 16분의 1이에요. 처분한 종속기업의 장부 가치는 그래서 200만 원 나누기 16, 12만 5천 원이에요. 2만 5천 원 비싸게 팔았네. 어떻게 하면 돼요? 처분이익 2만 5천 원 했을 거다. 네,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잘 봐요.
연결 조정 분계 때리기 전에 지배기업이 이거 처분익 25,000원 잡았네. 근데 연결 실체자 입장에서는 요 거래는 일종의 자본 거래고 단기 손익이 발생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연결 조정 분계할 때 지배기업이 인식했던 요 처분익 25,000원을 제거해야 돼요. 왜? 연결 실체 입장에선 요것이 주주와의 자본 거래니까. 제거. 그 다음에 X1년 말에는 종속기업 주식의 잔액이 200만 원인데 12만 5천 원 팔았잖아요. X2년 말 지배기업의 별도에서 종속기업 주식의 장부 금액은 187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X1년 연결 조정 분기할 때는 종속기업을 200만 원 제거하면 되는 건데 X2년 연결 조정 분기 작성할 때는 종속기업 주식을요. 12만 5천 원은 이미 제거된 상태잖아요. 187만 5천 원의 종속기업 주식을 제거해야 된다. 요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 조정 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종속기업 주식을 우리는 187만 5천 원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입이 200만 원이 제거되었는데 이거 그대로 재활용하는 게 편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다 합쳐서 종속기업 주식 187만 5천 원 제거된 거잖아요. 일단 요거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배기업이 연결하기 전에 처분익 2만 5천 원 제거했는데 연결 실체 입장에선 이거는 주주와의 자본 거래니까 단기 손익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분익 2만 5천 원도 제거할게요. 그리고 비지배 지분 한번 볼게요. 비지배 지분이 현재 44만 6천 원인데 이거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지. 비지배 지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기존 지분율의 4분의 1이 늘어났네. 그럼 비지배 지분도 어때요? 현재 금액의 4분의 1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44만 6천 원 나누기 4를 해볼게요. 11만 1,500원이요. 요 11만 1,500원 비지배 지분율이 20에서 25%로 4분의 1이 추가된 셈이잖아요. 그럼 얘도 44만 6천 원에 4분의 1이 추가되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대차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대차가 안 맞는 것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한 거니까 기타 자본 정도에 반영하면 돼요. 더 12만 5천 원 더하기 2만 5천 원 빼기 11만 1,500원 하니까 3만 8,500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2000X2년 연결 당기 순이익 계산해 볼게요. 여기 연결 당기 순이익에 추가로 고려할 게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뭘까? 요거. 지배기업이 인식했던 처분이익 제거했잖아요. 요거 연결 조정 분기에서 제거했지. 그래서 종속기업 주식 처분이익 2만 5천 원을 얘까지 추가로 반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2000X2년 지배기업의 연결 단기 순이익은 49만 5천 원으로 조정되고 그 다음에 종속기업은 27만 9천 원이고 그리고 이번 케이스에서는 비지배 지분율이 얼마? 25%예요. 그래서 X2년 지배계속 당기순이익은 49만 5천 원 더하기 27만 9천 원의 75%. 요게 70만 4,250원. 그 다음에 비지배는 27만 9천 원에 25% 6만 9,750원이요. 또 맨 마지막 연결 조정 문제 6만 9,750원의 이익여금을 비지배 지분 6만 9,750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X2년 집의 B집의 계속 단기순이익 구했고요. 그 다음에 X2년 말 B집의 지분 구해볼게요. 먼저 X년 초 44만 6천 원에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여기 B집의 지분율 상승에 따라 11만 1,500원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X2년 B집의 계속 단기순이익 69,750원만큼 늘어나네. 그래서 62만 7,250원 해주시면 되겠다. 네, 이런 것이 소유주 지분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주 지분이 변동할 때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이런 거 그냥 버리는 게 낫고요. 2차 시험 대비해 2차 시험 때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120쪽에 좀 더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요건 잠깐만 120쪽부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저 더 할게요.